시황의 성지 돈다방 미쓰리 10월 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증시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10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5, S&P 500이 1.02, 나스닥이 0.68% 하락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15% 하락해서 3만 선이 이탈된 상태입니다. 자, 지수의 흐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릴게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9천 명 증가해서 21만 9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19만 명이었다는 얘기인데 지난주에는 19만 3천 명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천 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9월달 감원 계획은 전월 대비 46.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7.4%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발표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의 민간 부분 고용 지표 20만 8천 명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죠. 여기에 현지 시간으로 7일 금요일 발표 예정일 9월달 노동부의 고용지표 중에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는 현재 27만 5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전월과 똑같은 3.7%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용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을 때 제가 이런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고용지표가 잘 나올까요, 여러분? 경제지표는 이미 정점을 찍고 꺾였는데 왜 역으로 고용지표는 증가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예를 든 비유가 이런 거였죠. 만약에 제가 취준생인데 엄마 아빠가 경제가 좋아서 맞벌이 생활을 잘 하시고 저는 엄마 아빠의 그늘 밑에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뭐 예를 들면 LG전자다. 그러면 LG전자만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원서도 안 넣어. 왜냐하면 엄마 아빠 다 경제활동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있지. 난 무조건 LG전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좀 지원해줘. 그러면 부모님들도 그래 공부는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입사 지원하지 않고 LG전자만 넣는 거예요. 입사했다가 떨어지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해서 떨어졌지? 또 준비해서 다음에 또 지원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대요. 경제가 안 좋아질 거래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엄마와 아빠가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빠가 우리 회사에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감원 얘기가 나오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네? 라든가 엄마도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뭐 계약직 직원들 재계약 안 해주고 분위기 우리 회사도 이상해.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밥을 먹는 저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져서 혹시 엄마나 아빠가 두 분 중에 누가 한 분이 실직을 한다든가 혹은 두 분 다 실직하게 되면 나는 그날부터 소녀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꼭 LG전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자. 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뭐 중견기업이든 혹은 중소기업이든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서 또 밤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LG전자로 이직을 하자. 이런 플랜 B로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미국 고용지표를 잘 나오게 한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효과도 그러한 약발도 이제 다 한 거죠. 그런데 연준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그 이유를 그냥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75bp씩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해댔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결과였긴 했지만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고용지표 잘 나오니까 미국 경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했습니다. 자, 이제 고용이요. 꽉 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것을 꺼려합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고려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예전에 잘 나왔을 때 왜 잘 나왔지? 다른 경제 지표들은 정점을 찍고 꺾였는데 왜 고용지표는 이렇게 잘 나왔지 했을 때 그 이유는 미쓰리가 잠시 전에 또 비유해드렸던 그런 이유였고 이제 미국 경제도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후폭풍,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을 염려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취업 구인 광고를 덜하고 사람을 감원하고 이렇게 인력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경제는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이 이렇게 꺾이면 미국도 언제까지 뻣뻣하게 꼿꼿하게 미국만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달 전에 해드렸습니다.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인데 여러분, 그 이유는 미국이 쓸 카드가 많아서 다른 나라가 죽던 말던 미국은 계속 잘 나가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지표가 바로 고용지표인데 이제 그 고용지표가 꺾이면 미국도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미국도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달러의 힘이 빠질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몇 달 전에 해드렸죠.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이어집니다. 이날은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에 너무 이르다. 뭐 누가 뭐래요? 금리 인상 하라고. 예, 하시라고요.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후 경제가 둔화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유지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를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다가 대고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경제가 고통을 받더라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산시장의 버블을 꺼뜨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10월 6일 뉴욕 증시 분위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뭐 물갈이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2천 깬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어느 정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지난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라는 호재가 발표되는 바람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자리에서 아주 적당한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미 있는 반등이 뭐냐? 그냥 한번 휙 오르고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화요일 날 뉴욕 증시를 월요일보다 더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반등 자리가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월요일 날 반등한 그 이유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와서 그 좋은 재료란 이제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라는 거죠. 그게 나와서 뉴욕 증시를 툭 하고 이렇게 튀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 연속 상승이라는 말에 조금 더 MSG를 좀 더해서 이틀 연속 급등한 뉴욕 증시가 수요일 날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살짝 빠졌죠.
자, 목요일 날 뉴욕 증시 물론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만 여러분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0.6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하고 살짝 조정받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동성 장세면 그렇게 살짝 조정받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장세지만 제가 9월 말부터 말씀드렸듯이 10월달 주식시장은 9월달보다는 좋은데 그 증시 분위기가 유동성 장세처럼 막 가는 시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기는 하지만 주식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흐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돈다방 미쓰리에서 감성경제방송을 빼고 시황의 성지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쓰리 생각에는 100달러 못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어차피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할 거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는 IMF나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이런 보고서가 발표하면 증시보다 가장 순수하게 반응하는 애들이 국제유가거든요. 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올해 경제 성장률 3.6%, 내년도 경제 성장률 3.6%를 제시했었는데 7월 달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3.6에서 3.2로 하향했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기존 3.6에서 2.9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10월 중순경에 7월 달에 하향한 그 하향 시점에서 또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갑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가는 조건이 뭐냐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국제유가는 굉장히 순수한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경제 성장률 하향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하향한다는 의미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것을 감지한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겠다고 한 건데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거죠. 자, 주식시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10월달 주식시장 9월달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표현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10월달 주식시장 좋을 거라고 말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내가 10월달 증시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 마치 2018년도 막 그때 유동성 장세를 생각하실까봐 그런 장세는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장세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뉴욕 증시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뉴욕 증시가 막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증시보다 먼저 열리니까, 만약에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또 조정받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증시가 빠질까봐 먼저 빠지죠. 그러면 뉴욕 증시가 만약에 또 상승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하거나 그러면 그래 뉴욕 증시가 빠졌는데 조금 빠졌으니까 그렇게 불안하진 않네. 그럼 다시 올려볼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다시 보합 만들었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크게 뚫고 나가지는 못하고 어설프게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07원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재밌어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1000포인트 밑에 9.11 테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280포인트인가요? 하여튼 그때도 제가 주식시장에 발을 넣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00포인트, 뭐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이 수치가 그렇게 싸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3200포인트 그 당시가 아유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갔네. 너무 거품이네. 너무 빨랐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주린이 분들은 3000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제 달러에 힘이 빠져도 외국인들이 당분간은 매수해주기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우리끼리 놉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2022년 코스피 예상밴드 상단은요. 여러분 3,000포인트 생각도 하지 마세요. 3,000포인트 안 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3,050 간다, 3,100포인트 다시 간다라고 하는데 3,000포인트 당분간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여러 리스크도 있고 특히 대통령 윤석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3,000포인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단은 225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2250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미국 연준이 유동성을 풀고 다시 회수하다가 다시 경제지표가 꺾이니까 다시 2019년도에 금리 인하하고 2020년도에 다시 금리 인상해야지라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 당시 대한민국 코스피 적정지수가 2200이었어요. 한 2240, 50 정도 됐습니다.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코스피 시장이 막 2000이 막 팍 꺾인 적 1400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때 막 돈 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보름 만에 1%가 넘는 금리를 인하하고 다시 제로 금리로 돌아가고 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면서 갑자기 몰린 유동성으로 뉴욕 증시도 막 올라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3,000포인트, 3,200포인트 막 넘어갔지만 거품을 다 제거하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적정 코스피 시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면 제가 1월 달에 올린 유튜브를 1월 달에 올린 에피소드를 대표 에피소드로 올려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또 말씀드리지만 올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생각해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연준 같은 경우엔 1월 달에 금리 동결했어요. 3월 달에 25bp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이미 1월 달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 신흥국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이며 이런 돌아가는 꼬라지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겠는데 그럼 안 되겠네 하는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런 리스크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사 방송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이 뭐 외교에서 똥볼 차고 막 이런 것에 있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코스피 시장이 뭐 2000포인트가 깨져서 1900까지 갈 거라는 운동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윤석열 때문도 아니려니와 윤석열의 리스크 반영은 이미 됐고요. 그리고 제가 더 그런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사 방송하는 데서 코스피 시장 언급하지 않습니까? 마치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진보 방송에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마치 윤석열 때문이라고 등시해버리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아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저는 10월 달에 주식시장 9월 달보다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뉴욕 증시를 따라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 상태에서 뭐 2250 이상으로 가서 2300 뭐 혹은 2400까지 만약에 간다면 뭐 그때 올라간 이유는 그럼 윤석열 때문에 올라갔다고 할 겁니까? 그래서 경제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아무 데나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월 달부터 윤석열 리스크를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1월 달부터 2200 그러니까 2300 깨지고 그 1월 달, 2월 달, 3월 달 쭉 흘러오는 시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그 리스크가 반영이 됐어요. 그게 제가 얼마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식은요. 이슈를 땡겨 쓴다. 땡겨 쓰고 극하고 소화시키고 오히려 적응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제 문제가 생기면 사실 미쓰리는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이미 다 반영했다. 그런데 뭘 걱정하냐면 부동산 시장을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부동산을 걱정하느냐?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발 주식이 떨어지면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뭐 10월달 주식시장이 9월달보단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이대로 뭐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뉴욕 증시는 10월달 반등 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산타랠리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9월달에 너무 힘들었는데 10월달은요. 숨 쉴 수 있는 장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리고 주식은 심리가 많이 작용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또 하락하고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을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은 윤석열 때문에 빠지는 거고 주식시장이 오르면 쪽도 못 써요. 아무런 얘기 못 해요. 막 시사방송하는 분들 뭐 코스피가 빠졌는데 뭐 이대로 가면 2000이 깨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을 까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번 주 조용하잖아요. 그 누구도 주식시장 얘기를 못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빠지면 윤석열 때문에 빠지는 거고 오르면 윤석열 때문에 오르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을 시사방송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진 않을 것 같지만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께서 그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님께서 댓글에 이런 걸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뭐 오미크론 뒤에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런 제목을 달고 방송을 했다고 그러니까 잘 마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돈다방 미쓰리는 굉장히 빨리 보고 미리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날 방송에 출연을 해서도요. 주식시장 빠진 거 윤석열 때문에 빠진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얘기하게 되면 1월 달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주식시장이 오늘 크게 빠졌는데 윤석열 때문에 빠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팩트거든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지금 2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기대되시겠죠.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기대되시겠죠. 그런데 일단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이제 왜 둔화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다른 경제 지표들은 꺾였는데 고용 지표는 왜 올랐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그 약발도 끝나간다. 결국 그렇다면 이제 미국 고용이 꺾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준 위원들은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번 주에 들어와서요,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2% 막 이렇게 막 이를 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발언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져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진 면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꺾인 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어금니를 꺾게 물고 그냥 잡아먹을 듯한 그런 발언이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죠. 저는 지난달에 8.3% 예상했는데 저는 이번에 발표될 것은 8을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한글날 휴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는 어쨌든 또 다음 주 전망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 주식은 여러분 점을 찍어서 선을 만드는 거와 같습니다. 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참 좋아했던 얘기가 뭐냐면 운동화 끈을 한 번 묶지 않으면은 내가 알고, 이틀 묶지 않으면 관객이 알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문장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꾸준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쉬지 않고. 숨 쉬듯이. 여러분들께서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꾸준히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 거고요. 오늘 남은 금요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